남학생이 여학생한테 이제 음란한 영상, 사진 이런 것들을 보내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라고 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미성년자 SNS 금지 법안이 통과됐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미국 뉴욕주에서는 이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그 SNS 규제법이 생겼다고 해요.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건데요. 이런 알고리즘을 통한 컨텐츠가 너무 중독적이라는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법안에 따르면은 SNS 기업은 부모의 동의 없이 심야 시간에 미성년자에게 컨텐츠 알람을 보내면 안 되고, 위반 시에는 미화 $5,000, 최대 $5,000, 우리 돈으로 690만 원 가량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14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계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서에는 이게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표현의 자유를 너무 과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뉴욕주 의회 같은 경우에는 특정 컨텐츠를 제한하는 게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런 규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SNS 중독을 마약 중독과도 같이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이제 입법했다고 보입니다. 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게 뭐가 많아요? 하루 종일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에 중독돼가지고 계속 쳐다보는 학생들도 꽤 많거든요. 이런 SNS 중독은 학생들이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느껴도 끊지 못하고 계속 보게 만든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유행하는 챌린지를 한다라고 하면 다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범죄에 노출되기도 쉬운 거죠. 그리고 제가 보면은 SNS 사용은 또 학교폭력 문제와도 많이 맞닿아 있는데요. SNS에 친구 합성 사진, 저격글, 영상 이런 거를 올리고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글이나 그림 이런 거를 올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으실까요? 남학생들끼리 단톡방에서 여학생 외모를 품평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 경우도 있고요. 안 그러면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음란한 영상, 사진 이런 것들을 보내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라고 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또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단톡방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놀리고 하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 너무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 스마트폰 사줘야 되나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스마트폰을 자녀한테 사주지 않고 공신폰을 주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학군지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더 많고요.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을 갖게 되면은 교육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공부에 집중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학생들이 스마트폰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태블릿을 사용하기도 하고 친구의 그 휴대폰을 빌려서 SNS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친구 스마트폰을 빌렸다가 친구가 자동 로그인 해놓은 그 계정에서 글을 보고 또 그걸 캡처해서 다른 친구한테 보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죠. 결국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청소년기에는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교우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하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한테 스마트폰을 사주셨다면은 이제 관리를 좀 잘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부모님이 잘 모르는 그런 앱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자녀와 좀 대화를 통해서 스마트폰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앱을 좀 요주의 앱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단톡방 같은 경우에는 에스크라고 해가지고 익명으로 글을 올리고 답변을 하는 그런 앱도 있어요. 청소년기에 연애를 하게 되면은 서로 위치 추적 어플을 깔기도 하고 아니면은 게임을 하면서 이제 채팅을 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앱들도 있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앱이 깔려 있다고 하면은 대화방 같은 거를 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좀 보시고 위험한 대화가 없는지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